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입니다. 제가 지금 막 지인이 차를 판매를 한다고 해가지고 헤이 딜러를 통해서 차를 판매를 한다고 해서 한번 와줄 수 있겠냐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경 좀 할 겸 요즘은 어떤가 싶어서 구경 좀 할 겸 가긴 했습니다. 중고차 딜러분이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방문했고 차 상태를 한번 점검했고 제가 점검한 분이 미션 쪽에 이상이 있는 거를 제가 지인한테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네 차는 미션 쪽에 튕김 현상이 있고 아마 미션 컨버터 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이 부분을 아마 중고차 딜러분이 캐치할 수도 있으니 너도 알고 있고 그래야 가격적인 부분에서 절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일 거다. 물론 외관 같은 부분은 서로 이제 얘기하면서 협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거는 잘 얘기를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고차 딜러분이 오셨고 중고차 딜러분도 차를 이곳저곳 살펴보시다 보니까 미션 쪽을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그 부분을 제일 많이 검토를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근데 끝내는 이제 본인도 결정을 지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션 튕김 현상이 있는 게 보인다. 이게 정도의 차일 수는 있는데 이 정도는 좀 약간 심한 부분 쪽에 들어간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확연하게 티가 났습니다. 기아 변속을 하고 나서 1초 정도 후에 차가 툭 튀는 현상이 딱 발생이 됐기 때문에 중고차 딜러분도 긴가민가 하면서 그거를 인지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기능적인 부분, 누유 부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론트 케이스 쪽에 누유는 있었는데 제가 봐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심한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스켓 쪽에 벌어진 현상이었고 그게 좀 더 차후에도 아마 수리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서로 얘기가 이제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은 차를 판매를 안 사가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제일 큰 목적은 미션 튕김 현상 때문에 자기도 가져가서 이 부분에 수리도 하고 하는 판매해서 문제가 생기기보다는 일상적으로 자기는 매입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을 미리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에 좀 안 맞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안 가져가는 쪽을 택하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뭐냐면 자동차 진단평가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중개 역할을 많이 하는 회사들이 우후죽순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요. 대표적인 회사, 큰 회사들은 마이바브나 아니면 그 다음에 카바조 이런 회사가 있지만 요거를 본따서 만드는 조그만 회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고만 보는 게 주 목적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중개자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할 필요성은 좀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반적인 기능이나 역할? 제 기능의 역할? 그러니까 엔진이 하는 역할들, 미션이 하는 역할들, 그리고 다른 조향장치나 서스펜션 쪽에도 이런 쪽에서도 하는 역할들이 다양하게 다 있잖아요. 이런 기술을 좀 습득을 하고 인지를 하고 중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공부를 좀 하고 확실한 게 판매자한테 좀 어필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무턱대고 사고만 보고 좋다, 사고 있다 없다만 판별할 게 아니라 좀 더 기능적인 부분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서 주고 고객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살 건지 말 건지 결정을 줄 수 있게끔 어느 정도는 아시는 부분이 좀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종종 제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일반 스캐너, 그러니까 저희 정비소에서 쓰는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고 뭐 휴대폰에 연동하는 스캐너 같은 경우를 써서 중고차에 사용해서 중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휴대폰에 연동해서 쓰는 그 스캐너는 정말 크게 포괄적인 부분만 있어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스캐너는 쓰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뭐 자동차 정비 쪽에서 쓰는 뭐 500만원, 600만원짜리, 많게는 뭐 1000만원 넘는 그런 스캐너를 쓰시는 분들의 스캐너를 써서 스캔을 해보는 것도 좋기는 해요. 그런데 일반 진단평가사분들이 그런 장비를 다 갖고 계시지는 않아요. 뭐 정비사분들만 갖고 계시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그 스캐너를 물어도 다 좋은 거는 아닌 게 뭐냐면, 아주 디테일하게 하지만 소고하면 또 없어지는 것들도 다 떠요. 그거 보면 차를 진짜 못 삽니다. 그런 경우도 발생이 돼요. 그리고 소고 후 다시 하면 안 뜨는 것들이, 고장 코드들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는 역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중고차 시장에서 진단평가사 역할을 하고 중개 역할을 좀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많이 좀 디테일하게 하셔서 소비자들이 좀 더 선택폭이 좀 넓게 인지를 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중고차에서도 자동차 진단평가사 자격증을 소유하시는 분들도 차량을 구매를 하실 때 오늘 같은 경우처럼 본인이 이래서 살 건지 말 건지 명확하게 고객한테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차에 대해서 모르는 소비자들은 여러 군데 비교해서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한다면 그 부분이 진짜 명확하게 잘못된 거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소비자들도 정확히 알 수 있고 구매자도 정확히 알아야지만 내가 차를 사고 팔고 하는 데는 투명성이 좀 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중개자인 진단평가사들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니에요. 저도 최근에 뭐 EV 진단사, 자동차 정비산업기사 이런 거 다 취득을 했지만 진짜 정비하시는 분들보다는 정비에 관련된 정보는 제가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현직에 있으시는 분들이 제일 잘해요. 그런데 정비사분들은 사고 유무 판단하는 거는 진단사들보다는 못한 건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서로 공부를 해서 그 갭을 좁히는 게 가장 좋은 진단평가사, 중개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고 계속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길게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겠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살아남을 곳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곳은 공부하고 자격증 많이 갖고 있고 그러신 분들만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개인적인 생각이 나거나 이런저런 생각을 들 때 또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